컴퓨팅적인 사고 능력은 문제 해결의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능력인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게 분해하고 문제 속에 숨어 있는 패턴을 파악해 추상화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까지 설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념화 능력에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쉬운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독일의 대수학자 가우스가 8살 때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에서 100까지 더하는 연산 문제를 냈는데요. 가우스가 1분도 안 돼 5050이라는 정답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을 했는지 선생님이 묻자 가우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처음 수인 1과 끝의 수인 100을 더하면 101입니다. 두 번째 수인 2와 뒤에서 두 번째 수인 99를 더해도 101. 이런 식으로 합해서 101이 되는 숫자의 쌍이 총 50개가 있으니 101 곱하기 50은 5050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컴퓨터를 전혀 쓰지 않고도 컴퓨팅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컴퓨팅적 사고 능력의 하위 요소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분해는 복잡한 문제나 시스템을 적절한 크기로 쪼개고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패턴 인식은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 및 정보 속에서 유사성과 인과관계 등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죠. 추상화는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외함으로써 핵심적인 정보를 간추려내는 것이고, 알고리즘화는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순서에 따라 솔루션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 중 분해 요소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크고 복잡한 문제를 무작정 해결하려고 들면 시간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여러 하위 문제로 나눈 다음에 하나씩 풀어가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건강검진을 할 때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계 등으로 분해하여 진단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됐을 때 가격, 판촉, 마케팅, 원가 등으로 요인을 세부 검토함으로써 근본 요인을 찾는 것도 비슷하죠. 데이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엔지니어나 금융 전문가 등 특정 직종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세기까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치 글을 읽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스페인의 패션 기업 자라는 1년을 15개 시즌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하고 완성된 제품은 4시간 만에 재단, 포장, 출하 과정을 거쳐 전 세계 2200개 매장으로 직송을 하는데도 신제품의 실패율이 1% 미만입니다. 이는 자라가 모든 의사결정과 운영을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도 몇 개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범위가 수집, 관리, 가공, 시각화 등 매우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가공, 주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 디지털 시대에 일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인 스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영어 능력이 소통의 전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리터러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 역량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ICT 산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산업에 관계없이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생인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마르틴 카르플루스 교수는 2013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는데요. 화학 반응 결과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제 전공과 직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